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호론학맥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호론에 관련해서 개별 연구 논문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19세기 이후의 한국 유학이기 때문에 호론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적은 없고 간접적으로 호론의 학문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호론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남당 한원진 선생의 서원이 있었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당 국민학교 출신이어서 남당 선생에 대해서는 제가 조그만 할 때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향과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면은 조금은 객관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급적 고향이 충청도지만 충청도 유학에 대해서는 연구를 거의 안 하려고 했고 그동안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50대 중반 후반으로 넘어서면서 그래도 고향이니까 라고 해서 최근에 충청 지역에 있는 유학에 대한 연구 논문을 이제 하나 둘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학회장님께서 호론 학맥에 대해서 좀 발표를 부탁하셔서 무리하지만 여러 자료들이나 문집들 좀 들춰보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발표는 자료집 135쪽부터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주로 18세기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한원진을 중심으로 했던 호론학맥의 전반적인 계승 양상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연구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한 것은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호론의 학문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암 권상하 선생의 문화에서 강문 팔학사를 중심으로 한 논쟁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논쟁 과정을 거쳐서 남당 한원진 선생의 학문적 입장에 대해서 수암 권상하 선생이 동의함으로 해서 바로 이것이 호론의 학문의 기본적인 체계가 갖추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원진은 권상하 선생의 뜻, 그리고 권상하 선생은 우암 송시열의 적전이기 때문에 송시열로부터 권상하를 거쳐서 한원진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학맥 속에서 학문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전개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7쪽 세 번째 단락에 있는 것처럼 한원진은 이간과의 학술 논쟁에 앞서서 여러 저술을 통해서 율곡학에 대한 계승의 뜻을 분명히 밝혔고 동시에 송시열의 유언을 받아서 권상하의 지시에 힘입어서 바로 퇴계학 전반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17세기까지 퇴계학에 비해서 율곡학의 위상이 학계 전체에서 볼 때 미약했기 때문에 율곡학을 어떻게 하든지 퇴계학과 비등한 위치에 올리고자 했던 율곡 계열 학자들의 의지들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호론은 율곡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진행했고 율곡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수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138쪽이신데요. 대체적으로 호론의 학문 하면은 호락 논쟁 과정에 있었던 여러 쟁점에 대한 입장으로만 국한짓지만 호론의 학문적 입장은 138쪽 맨 아래 단락에 있는 것처럼 경의 기문록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시면 주자언론 동의고 그리고 각주 35번에 제가 정리해 놓은 호론의 예설과 관련된 내용 이런 책들이 집적되어지면서 바로 호론의 학문적 입장들이 체계화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론의 학문의 정체성은 이간과의 논쟁을 거치면서 수립된 주요 성리학적 주제에 대한 견해 그리고 율곡학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했던 송시열 이래의 의도가 한원진에 의해서 일련의 저술을 통해서 정립되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한원진 생전에 윤봉구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공유되어지고
낙론 계열들과의 논쟁을 거치면서 보다 명확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0쪽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런 호론과 낙론의 직접적인 논쟁이 본격화된 이후에 한원과 윤봉구가 중심이 되어져서 수암 권상의 한 수제집이 편찬되어지고 이 과정에서 호론 학맥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이후에 좀 논란의 대상이 되어지는데 한원지는 바로 주자에서 율곡에서 김장생을 건너뛰고 송시열, 권상하로 이어지는 학통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충청 지역이 호서 지역에 있었던 유림의 이탈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문제가 되어지고 18세기 말에 오게 되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또 비판적인 논의가 본격화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론이 약화되어지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또 윤봉구 같은 경우에는 김장생을 넣어서 학통인식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론의 중심을 이룬 한원진, 윤봉구 등이 1740년 이후에 낙론과의 논쟁을 거치면서 호론의 학문의 우위성을 확인하고자 했고 주자의 학문을 계승한 조선 주자학의 정통으로서 율곡학의 위상을 확인했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송시열과 권상하를 거쳐서 자신에게 이어졌다라고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한원진과 윤봉구는 강학 활동을 통해서 적지 않은 문인을 배출하게 됩니다. 141쪽 보시면 이 호론 학맥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한원진과 윤봉구를 중심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원진 문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문인은 운평 송능상, 한간 김한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원진 문인의 쌍두마차라고 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정자와 심조, 그 다음에 권진흥, 강규환, 그 다음에 안표, 김교행 등등 적지 않은 문인이 한원진 문화에서 배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능상과 김한록이 핵심적인 문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김근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김한록과 김근행은 같은 한원진 문화의 문인이지만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또 호서 지역 내에서 주도권을 두고 대립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한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외척으로서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김근행은 그렇지 못했지만 김근행은 안동김씨 가문의 호서 지역 가문을 대표하는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이견을 보이기도 했고 정치적인 입장 견해 차이가 일정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18세기 말 19세기 초반에 불거지면서 바로 이 호론의 몰락을 가져오는 하나의 계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봐야 할 것들은 제가 143쪽에 적어놓은 것처럼 변괄이라든가 하는 뒤에 또 더 언급되긴 하겠지만 변괄을 비롯해서 호론의 계승자들 가운데 실학적 풍모를 가진 학자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변괄이라든가 홍양회 같은 분들이 바로 성리학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된 학문적인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향후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인물은 주서 분류를 쓴 강호부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주자언론 동의거래든가 이러한 일련의 경학적인 결실들이 바로 강호부에 와서 주서 분류로 확대 강화되어지는 양상들. 그래서 경학적 입장이 호론 내부에서 일정하게 발전되어지는 양상들 이런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들입니다. 그래서 한원진의 문인들은 대체적으로 호론으로서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학문적 성취를 일궈 나갔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인들은 아니지만 송능상을 중심으로 해서 학맥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한원진 이외에 호론의 항맥을 형성한 대표적인 인물은 윤봉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원진 사후에 호론의 실질적인 중심은 윤봉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4쪽 첫 번째 단락 앞부분을 보시면 윤봉구 문화에서는 오학사라고 지칭되어지는 대표적인 문인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준흠이라든가 김지행, 김규호, 송명휘, 김종명 같은 분들입니다. 이 오학사라는 명칭은 바로 낙론 계열에 있었던 홍직필의 문집에서 확인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박준흠이라는 분이 바로 홍직필의 외가적 인사입니다. 그래서 낙론과 호론의 학술적 교유라든가 인간적 교유들이 박준흠과 홍직필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명정하게 드러나는 양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오학사 이외에 김한록의 아들인 김구주의 사촌 동생인 김일주, 그리고 위백규, 송구상, 나처대 등등 다양한 문인들이 배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봉구의 고전은 박준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주 박씨이고 충주 출신입니다. 그런데 주로 서울에서 활동했고 그리고 낙론과도 일정하게 관련을 맺었던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윤봉구의 고재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윤봉구의 행장을 바로 이분이 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인물이 이제 김지행과 김규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행 같은 경우가 호서 지역의 안동시 가문의 대표적인 호론 문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규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윤봉구와 관련된 화양서원 묘정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송덕상이 윤봉구를 비판했을 때 경인호통을 통해서 이것을 변호하고 우한지 교정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경인호통 때문에 또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들은 위백규라고 하는 호남의 대표적인 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호남의 대표적인 실학자 중에 한 사람이 위백규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적 입장에서는 호론적인 학문적 경향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실학적 경향이 아주 두드러졌던 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주목해 봐야 할 인물은 바로 최남도입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의 윤봉구의 대표 문인.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 윤봉구를 비롯해서 호론계 학자들을 현양하는 서원 건립을 주도한 인물. 그래서 영남 지역, 특히 강우 지역에서 호론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인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원진과 윤봉구의 문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하나 주목되어지는 것들은 호서 지역에서 사숙 문인들이 배출되어졌다라는 것들입니다. 한원진이나 윤봉구 문화에서 학문을 익히진 않았지만 한원진의 학문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호론적인 학문적 입장을 견지했던 인물입니다. 이제 이런 인물 중에서 인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18세기 말에 김은주를 비롯한 600명 넘는 호서 유생들이 한원진의 추증, 시호를 요청하는 이런 것에서 집단적으로 이 호서 지역에 호론적인 문인들이 상당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사숙 문인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146쪽에 있는 정혁신입니다. 그래서 정혁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령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적지 않은 문인을 배출하면서 호론적 색채를 이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론이 약화되어지는 것들은 권지릉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낙론과 연계되어지면서 호론적 학문적 경향에서 어느 정도 이탈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낙론과의 친연성들이 강화되어졌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하나 이 호론의 약화 현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146쪽 맨 아래 단락에 있는 것처럼 낙론과 연결된 혼맥, 낙론의 주요 문인과의 교유 관계 등으로 인해서 18세기 중후반 이후에 호론 내부에서는 호론의 학문적 경향에만 매몰되지 않는 경향이 일부 드러났고 호론의 학맥 계승은 이전에 비해서 제한된 가능성을 가지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바로 19세기에 들어와서 19세기 초에 바로 호론과 연계되어 있던 정치적 세력인 벽파의 몰락이 호론의 절대적인 약화를 끌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벽파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벽파의 실질적인 배후였던 김한록, 그리고 한원진 사후의 호론의 중심 인물이었던 송능상, 이 두 사람이 바로 흉역으로 규정되어지고 그리고 이단 시비에 휘말렸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학문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조정에서 확증되어짐으로 해서 호론의 학문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아주 학계 내에서 일정한 정통성의 문제를 갖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호론은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결정적인 약화 현상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송능상의 문인이었던 송환기, 그리고 김천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의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호론 학맥은 일정하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47쪽 아래 부분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송환기라든가 이의조의 문인 가운데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거나 아니면 호서 지역 내에서 학문적인 주도권을 갖는 인사들은 그렇게 부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대신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숙문인의 후예들 가운데 호서 지역의 유풍을 주도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송능상하고도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들이 바로 당문을 자처하는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149쪽에 보시면 바로 단절의 위기 그리고 침체 상태에 놓이는 상황에서 정혁신의 영향을 받은 여러 문인들이 호서 지역에서 활동함으로 해서 호론의 학문이 다시 되살려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19세기 중반 이후에 김복한이라든가 이설들을 통해서 호론의 학맥들이 호서 지역에서 일정하게 학문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인물은 149쪽 맨 아랫단락에 제가 정리해 놓은 이건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운 같은 경우에는 한원진의 학문을 당론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스승으로 삼아서 주자의 학문을 배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문은 이 증손인 이돈필이라든가 이설, 김복한에게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인물은 150쪽 두 번째 단락에 있는 한원진의 사숙문인인 이도중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특히 율곡학에 대한 존신의 뜻이 굉장히 강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율곡전서를 이자전서라고 명명할 것을 주장했고, 율곡전서 가운데에서 주요한 성리서를 발췌해서 이자성리서를 편찬했고, 이자근사록 같은 것을 편찬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율곡학에 대한 존신의 뜻이 아주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이, 이러한 성과들이 나타나면서 이설과 김복한에 의해서 호서 지역에 호론이 다시 부흥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설과 김복한은 19세기 중후반 이후에 호서 지역을 대표하는 호론계 학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인물은 제가 보기에는 김복한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복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론을 계승한 측면도 있지만 20세기를 넘어서는 가운데 바로 김복한과 관련된 여러 문인들이 호서 지역 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일제강점기까지 주목할 만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151쪽 보시면 바로 김복한 문화에서 적지 않은 문인이 배출되어졌고, 김복한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인도공의소, 그리고 김복한 사후에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결성된 유교부식회라고 하는 것들이 주목되어지는 김복한을 중심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진 호서 지역 유학자들의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151쪽 맨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호론 같은 경우, 이제 호서 지역, 특히 충남 지역의 중심으로 한 호론 학맥이라고 하는 것은 부침은 겪긴 하였지만,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 신일적 색채가 거의 배제되어지면서 유학의 전통을 지키고 어떤
지조를 지켜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뭐 제가 여기에는 언급하지 않고 다른 논문에서도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도 창맹회 같은 친일단체가 결성되어져서 친일적 색채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호서 지역에서는 그런 활동이 거의 없거나 적었다라고 하면 이런 호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리정신의 구현의 면모 이런 것들은 주목해 볼 만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19세기 중후반 들어서 주목할 것은 이 호서 지역 중에서 충남뿐만 아니라 충북 지역에서도 호론의 항맥들을 계승한 여러 가지 면모들이 나타나고 학파적 결집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입니다. 이설이나 김복환을 중심으로 했던 충남 지역의 학자들은 문인 집단화되어지고 학문 공동체로서의 면모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에 충북 지역에서 이상수의 학통을 계승했던 박문호 중심의 문인 집단 같은 경우에는 호론적 색채가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문인 집단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들입니다. 특히 제가 152쪽 제목 다음 단락에 적어놓은 것처럼 충북 지역의 호론의 뿌리가 호론이 다시 부흥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인물은 어당 이상수입니다. 이상수의 가학은 호론과 낙론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수는 바로 거기 아래에 적어놓은 것처럼 윤정현 집의 가정교사로 활동하면서 호론과 친연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럼 윤정현은 누구냐라고 할 때 선조가 바로 한원진의 문인인 윤염이었고 그리고 윤행임을 거쳐서 바로 윤정현으로 이어지는 호론적인 가학 색채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고정학적인 영향도 일정하게 깃들어지게 되고 이 고정학적 경향은 윤행임을 통해서 이 윤정현 가학에 깃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상수와 연결되어지고 이러한 이상수의 학문적인 경향이라든가 위상들이 그대로 박문호에게 이어지면서 바로 충북 지역에서 바로 박문호의 문인이 형성되어진다라는 것들입니다. 특히 박문호 같은 경우에는 경학적 업적이 아주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이 호서 지역에서 경학적 업적이 가장 뛰어났던 인물은 박문호이고 이런 경학적 업적 이외에 153쪽 넷째 줄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인성물성론과 관련해서 성학도설도 제시하게 되고 고정인물성론도 작성하면서 전후와 일정하게 논변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학활동을 본격화해서 400여 명이 넘는 문인 집단을 형성했고 이런 것들이 충북지역, 보은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문 공동체로서의 모습들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18세기 초에 권상한 문화에서 한원진과 윤봉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졌던 것들이 바로 호서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부침을 겪기도 하지만 적어도 20세기 전반기까지 호론 학맥은 지속되어졌다. 그리고 대신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건 이제까지는 주로 한원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한원진의 성인설에만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경희기문록을 비롯한 좀 경학적 입장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호론의 학문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히 수립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더해서 주자언론 동의고라든가 예학적 입장 이런 것들도 함께 검토되어져야 이 호서 지역의 유학적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또 하나는 이 한원진에게 집중되어진 연구가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분화되어지고 호론 내부에서 다양한 학술적인 교류들이라든가 논변들이 전개되어진 양상들에 대한 검토가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활동했는지, 그 사람들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학문적 입장은 뭐였는지 이런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죠. 또 하나 호론하면 인성물성론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분별의식이 강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보수를 넘어서 더 심한 표현까지 나오게 되는데 제가 간단히 살펴본 바로는
한원지나 윤봉구 문화에서 배출되어졌던 문인들 가운데 실학적 경향들, 박학적 경향들을 가지고서 시대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했던 학문적 시도들이 다양하게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굉장히 철저하게 화유론에 입각해서 드러났던 이러한 측면만으로 호론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게 상당 부분 드러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호론의 학문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한원진 이후에 여러 문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낙론 계열에서 북학이 떨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학계 이해들이 있다라고 하면 호론 내부에서도 존재 유백규라든가 오남 김한섭이라든가 다양한 실학적 경향의 학자들이 있었고, 특히 홍양회 같은 경우에는 산학의 대가로서 당시 천문질서, 천문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호론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는 제고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를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결국은 충청 지역, 호서 지역에 있는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호서 지역의 유학 연구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런 연구는 또 기획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개인 연구로서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라든가 충청 지역에 소재한 주요 대학에서 조금 더 협업 체계를 가지고서 기획 연구를 진행해야만 충청 유학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작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오해들을 불식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미흡하다만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